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민심의 향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백신 수급은 하세월이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치솟은 주택가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의 기획사정으로 훼손된 사법 절차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아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을 영어명사로 만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정부임을 공인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부산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선거 이후에 어떤 조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의원님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엄숙하게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의 뜻과 다른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는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특별한 조치는 없죠?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임했습니까? 아니면 대선 출마하려고 나갔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 총리처럼 대정부 질문 앞두고 갑자기 나가버리면은 선거 패배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고 이건 반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총리가 그렇게 나가면은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에 남아 있는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민심을 잘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부총리에 대해서도 개각설이 있던데 부총리도 발표하면 당일 퇴임식하고 나갈 겁니까? 저는 의원님 후임자가 발표되면 당연히 청문회에 거쳐서 온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겠죠. 그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제 5단체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받으셨죠? 예, 제가 최근에 경제 회복과 관련되는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셨던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달했습니까? 예. 누구한테 전달하셨습니까? 그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한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 거는 그냥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니 생각을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한을 가진 분한테 전달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이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 검토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대로 반도체 전쟁 치를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는 사면 문제하고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하고는
전체가 법무부가 그 전체에 실무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법무부는 장관이 매일 이렇게 말싸움이나 하고 이 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주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판단을 가감없이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단정 짓더니 검경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날 수사 지시 직전 문 대통령은 11시부터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 오후 2시에 박상기 장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계략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곽성도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아는 바가 있으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면은 어떤 경위로 국민한테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도록 했는지 당사자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절차적 정의를 아마 관심 갖고 그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민정수석 비서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검찰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 1차, 2차 무혐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지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하는 분을 질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거에 답변 잘 하시면 됩니다.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수사 지시하고 일주일 뒤 과거사위는 이중희 민정비서관하고 저한테 대해서 김학의 수사 방해 및 수사 개입한 직권남용죄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전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4일 뒤에는 대규모 검찰 수사단이 꾸려져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지시한 근거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그 당초 경찰에서 시작된 이 동영상 사건이 경찰은 성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혐의 있음에 결론을 내고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차, 2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진상조사단이 있었고 3차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1차, 2차 무혐의가 있었습니다. 3차에서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법원에서도 13차례의 성접대가 있었고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장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이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것은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관심과 지시를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나요? 대통령이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장관이 뭐라고 보고했는지를 말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달라는 말씀이시지 대통령이 수사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들하고 민정수석은 뭐합니까 그럼? 그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뤘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수사와 관련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이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에서 저희 법무부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사실조회를 보냈고 그 시점이 보궐선거 있기 며칠 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보궐선거 직후에 그러한 수사 사실조회 결과를 중앙지검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원본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형태가 당연히 뭐 회신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 이유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는 박관천 행정관 면담하고 보고서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 시작했다고 경찰청 수사국장 전화로 질책했다,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관천 면담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이 JTBC, KBS에서 또 짠 것처럼 보도가 나옵니다. JTBC에서는 그 김학의 사건 반쪽 수사 배경에 곽상도 민정수석실, 뭐 여기는 청와대 보고 없이 뭐 수사했다, 경찰 지휘 라인에 압력을 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KBS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우의 최순실 한상대 금품 진술도 뭐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박관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3월 17일 날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했습니다. 이 보도한 기자들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이첩했다고 합니다. 장관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맞죠? 어떤 내용이 맞다는 말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걸 이첩한 거 맞죠? 이첩한 내용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관천 면담 보고서가 허위 내용인 것은 진술했다는 당사자인 박관천부터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김학의 차관 부인과 최순실 유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2013년 제가 민정수석이 있을 때 김학의 사건 수사에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장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도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검찰 수사에 다 나옵니다. 또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 총경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내압이나 뭐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첩보 수집 수사 담당하거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관계자 모두 첩보 수집 및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책한 사람도 없고 질책받은 사람도 없는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문 대통령만 부르짖으면서 수사 지시한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관천 면담 조사 시 동석했던 참석자가 작성한 초안에 민정수석이 김학배 수사국장 질책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사국장이 외압의 실체를 잘 알 텐데 제가 말씀드린 부적절하다는 발언만 있었다고 합니다. 장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날조된 허위문서 근거로 검경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 탄압한 겁니다.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의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과연 그런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또 판단할 수도 없고 저는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자료가 있어도요? 그 의원님 주장이시죠. 의원님과 관계된 장관, 분들의 진술이죠.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민주운동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걸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박관천 행정관 외에도 윤정찬하고 면담하고 면담 보고서 작성했는데 김학의, 한상대, 윤석열, 윤곽근에 대한 허위 내용도 기재해 넣었다고 합니다. 윤곽근 고검장은 윤중철을 전혀 모르는데도 알고 지내는 사이 골프장에 왔던 것 같다. 뭐 이런 허위 내용의 면담 보고서를 작성해서 언론에 흘렸고 이 언론은 이번에 며칠 전에 7천만 원 배상해 주라고 판결받았습니다. 장관, 이렇게 날조된 보고서 만든 이규원 검사를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추천한 사람 누굽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긴 아십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 이규원 검사하고 사법시험 동기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추천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한쪽은 공수처에 가 있고 한쪽은 여전히 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 특히 2차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그렇게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지, 그 부분, 그 피해 여성은 법원에 의해서 또 3차 특별수사단에 의해서 무려 몇 번에 걸친 동영상에 피해 여성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 처리하는 건 제가 이의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차적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명운을 건 수사를 받은 당사자니까요. 자,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활동 곳곳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등장합니다. 이규원 검사 윤중천 6차례 면담했다고 하는데 면담 후 보고서 작성하면서 질문을 답변으로 바꾸고 면담 직전 직후에 이광철이하고 전화통화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여러 가지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광철 선임 행정관, 민감용 경찰청장까지 동원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김학의 동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이 명확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 직후 윤규현 총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세게 했어야 된다고 이광철이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장관, 예. 이 얘기는 발언 강도나 수위가 약하니까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청와대가 지침 내린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 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 부분도 다 수사 내용인데 저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맞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지금 근거로 삼는 저 사유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난 것처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 아무런 결론 없어도 수사 실시할 수 있지만은 야당 국회의원은 결론이 나야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질타받은 민감용 경찰청장 4월 2일 날 국회 정부에 출석해서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전화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발언 받은 사람은 이거 민감용 청장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장관? 지금 질문에 전제이신 판명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아까 불기소 무엇이 판명이 됐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데요. 그러면은 검찰이 한 불기소 이어서도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떤 때는 자기네 검찰총장이고 어떨 때는 남이고 검찰도 어떨 때는 남이고 어떨 때는 자기 편이에요. 도대체 자기네 기관, 자기네들이 인사해서 다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한 일도 필요하면 우리 편, 필요 없으면 우리 편 아니라고 배척합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그 실체 관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검찰 관계자가 그 실체 관계에 대해서 절차적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협의가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반성했어야죠. 그거부터 했어야죠. 그래야 다음 구슬을 깨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청와대 개입한 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김학의 출범을 지시하고
점검 요청서와 사후 성의서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광철 행정관이 거의 면담 보고서 작성, 민감용의 국회 발언, 김학의 불법 출금 첫 단계부터 마지막 조치까지 했으니 김학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 이광철의 손에서 좌지우지된 것입니다. 날조된 과거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의원 탄압을 모의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같이 모의했던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은 1인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습니다. 청와대 기획사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광철 선임 행정관, 전 민정비서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살아남아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무원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서류까지 날조해서 검경의 명운을 걸도록 수사 지시한 문 대통령이 공범들의 집회를 봐주고 있는 것도 결국 이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힌 후 엄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없는 근거도 만들어내 사실을 조작하고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 정부에서 말하는 민주화는 아닐 것입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